이제 수조 바람이 타고 있어요. 노동자의 어떤 학술에서 시작해서 포항여고 명예 졸업장까지 엄청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4년 전에 똑같은 그 모든 감정 소부죠. 자기만 걸 출시했잖아요. 속된 표현은 물어먹고 있잖아요. 상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 해야 될 일들이 자기만 흑수저래가 자기만 이용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잘못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용 국민들이 항상 선택을 한나라당, 민정당,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진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깃발만 꽂으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오판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정치는 상상이니까요. 당 내에서 경쟁 후보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아마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조사와 수사, 캐비넷으로 경쟁자들을 무릎 꿇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죠.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그 해운대 아주 그 언론에 요즘 언론 표현을 열심히 하셔서 김예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수조 바람이 타고 있어요. 노동자의 어떤 학술에서 시작해서 포항여고 명예 졸업장까지 엄청난 언론 플레이가 되면서 다시 한번 딱 정확하게 4년 전에 똑같은 그 모든 감정 소부죠. 이제 감정 소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해운대 을이 제가 느끼고 다른 똑같은 해운대지만 그래도 약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고 빨리 더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마음의 한구석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거기서 원하는 거는 금수저가 어떻게 되면 금수저가 되는 거를 좀 바라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다고 봐야 되죠. 흑수저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이제 성공된 예들이 보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편화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런 흑수저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저는 계속 이용을 한다나 활용을 한다나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만 걸 출시했잖아요. 자기만 출시했잖아.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 속된 표현은 물어먹고 있잖아요. 속된 표현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4년 전에 했던 공약을 내가 공약하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 그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만큼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상도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 해야 될 일들이 자기만 흑수저래가 자기만 이용되는 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잘못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해운대 얼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수영이 좀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수영구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이 정부에서는 이 출마자들이 보면 수영은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묘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해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예찬입니다. 저는 오늘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를 부산 1등이 아닌 대한민국 1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이 아닌 서울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 수영구의 목표가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 지역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뭔가 삐끗하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수영 구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수용 국민들이 항상 선택을 한나라당, 민정당,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18년도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우리 민주당이 패배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구의원은 배출한 적은 있고 시의원을 배출한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진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깃발만 꽂으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오판입니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선택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선택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릴 거고요. 그 오판을 반드시 깨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믿습니다. 그 정치인은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그게 이제는 기본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선거의 기본인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알기로 부산에 내려온 적이 없죠. 지금 있을 때 잠깐 있었죠. 우리 박형준 시장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또 수영으로는 또 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박형준 시장님도 당시 아주 가볍게 수영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유재중이라는 의원한테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수영구에 일고의 연고도 없이 느닷없이 꽂히면 자유한국당을 뽑아주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건 과거형입니다. 2024년은 달라집니다. 시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원래 동아줄이라는 거는 튼튼한 줄을 동아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줄을 담느냐 아니면 썩은 줄을 담느냐인데 지금 그 해운대 올도 그렇고 이제 수영도 그렇고 그 두 분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두 분 다 보면 일단 줄은 잡는데 그죠? 용산의 줄은 확실한 사람들 같아. 근데 이 줄이 총선 이후로 어떤 줄일까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용산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 줄이 어떤 줄인가를 알고 있고 국민들이나 특히 지역민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해운대 올도 누구나 아는 그죠? 용산의 호소인 어떻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절도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변하잖아요. 일을 이제 맡겨보고 해보니까 일을 이제 처리한 솜씨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제 대안이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기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미 부산이 한 번도 못 가진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윤석열을 그렇게 만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라는 것들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숙제가 우리 잘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용산의 복심인 내놓는 거잖아요. 수영구가 살기 좋은 곳은 맞는데 변화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리더가 나와서 수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영구에서도 아마 만약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정치는 상상이니까요. 당 내에서 경쟁 후보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아마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조사와 수사, 캐비넷으로 경쟁자들을 무릎 꿇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지만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후보로서 만약에 나왔을 때 전략공천이 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상대 후보를 어떻게 무릎 꿇릴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그냥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전이 뭔지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을 특히 총선에 지역을 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석 달 남았죠.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 4년 전에 했던 그 감성 호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흑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일단 수영구부터 그러면은 남 얘기보다 우리 얘기가 중요하니까 큰 비전 정책 두 가지가 있죠. 앞서 살짝 제가 전편들에서 맛을 배드렸는데 아마 1월 중에 완전판이 나와서 다 보여드릴 건데 우선 뭐 두 가지 정책은 우리 수영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떻게 보면 컸던 시절이 좌수영 아니었습니까? 경상 좌수영일 때 영남과 호남에서의 중심 성지였죠. 그때 영광을 회복하는 공약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우리 수영은 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광안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미래 도시의 AI, 생성형 AI를 이용한 수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더 관심이 끌었던 거는 수영성.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하나 이제 그때 그리셨더라고요. 광안대교 왼쪽으로 해서 수영성이 크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데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설레는 거예요. 하나의 랜드마크라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데 뭐 수영 그러면 랜드마크가 사실은 이제 강안대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강안대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현대적인 게 있으면 하나의 또 역사적인 전략적인 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해운대는 뭐 처음과 시작은 다 이제 센텀 위주 그죠? 그런데 이번에 좀 독특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 센텀 2단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쟁점이긴 하나 좀 소구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로운 발상을 좀 전환해가지고 센텀 2단지와 아울러가지고 그 일대가 기존에 있는 해변가 해운대와 어떻게 더 좋은 해운대를 만들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을 잡고 있는 하나가 교통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 해운대 터널을 해가지고 저쪽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부터 장산을 뚫고 방송을 해가지고 외곽으로 빼버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 문제가 혁신이 되거든요. 그 아울러 가지고 지하철 그 4호선이 가고 있거든요. 반송까지 가고 있는데 그 반송까지 하고 기장까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까지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연산동하고 그 다음에 센텀 2단지하고 원동하고 그 다음에 기장의 정간선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5호선을 지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 부분에서 혁신을 이룩하겠다. 그러면은 센텀 2단지가 들어섰을 때 어떤 형태로 간에 교통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에 걸맞게
터널을 뚫고 지하철을 하면은 교통 문제가 혁신이 되면서 삶의 질들이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게 좀 재배치를 해야 되겠다. 동부지원이 굳이 거기 있어야 되나? 어떤 그쪽에 반송에 동부지원을 가면서 재송동이 그쪽에 또 넓은 또 하나 생기니까 그걸 다시 새로운 걸 유치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배치 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운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발상을 완전히, 금방 제가 또 강윤경 위원장님도 좋아하는 이유가 정치는 상상력이거든요. 상상입니다. 뭐든지 한번 이렇게 응축된 걸 비전을 보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실현 가능할까는 계속 토론을 해가면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많은 훈련과 숙고의 끝에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해운대을도 가장 좋은 점은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넓은 초원위에 뭐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 센터 미단지 그 안에 뭐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산 바꿔야 바뀐다. 어쨌든 지역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여 방송, 조성이 해운대의 중심이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더 무서운 역할들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역사의 큰 전환점을 해운대을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갑진년입니다.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과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24년은 승리의 그날로 꼭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